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저는 시애틀 타크마 홍진입니다. 시애틀 타크마는 올해 막 갑자기 8월 말에 이렇게 늦더위가 봄철에 너무너무 추워서 꽃이 개화가 안 돼서 자두라든가 모든 열매가 지금 다 흉작인데 느닷없이 8월 말에 이렇게 뜨겁기는 또 지금 드문 현상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달라스 포트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내린 비가 2,300mm가 넘어가지고 폭우로 텍사스 주지사가 텍사스 23개 카운티에 재난 지역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서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비랍니다. 2,300mm 무지하게 많이 온 거죠. 그런 가운데 유럽도 지금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 가뭄위원회가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그 주의, 관찰, 주의, 경고가 있는데 주의가 47%, 경고가 17%. 유럽 전체 64%가 지금 가뭄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독일이 지금 라인강이 500년 만에 가뭄으로 다 바닥을 드러냈고 뭐 옛날 2차 군함이 나오고 있고 또 걱정되는 게 이 독일이 올 가을 겨울에 가구당 133만 원에 우리나라도 133만 원에 가구당 에너지 부담금을 다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가면은 언제 이 가격이 오른다는 가격 인상 애고장이 다 슈퍼마켓에 붙어 있고 19도 이하로는 에어컨을 켤 수도 없는 그렇게 원래 이 나라는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굉장히 그 근면과 검세에 무에 배운 사람인데 그런 독일만 해도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온 국민이 독일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지금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석탄으로 그 화력발전소로 돌려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석탄 수급이 안 돼갖고 그것마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그 가동을 중단을 그걸 제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독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코로나로 그나마도 어려웠던 그 독일의 경제 사정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극을 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편이 승자가 되든 간에 그 승리의 그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세계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전리품이라든가 이득을 볼 수 없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가니까 러시아가 돈바스라든가 그런 데를 다 뺏어서 땅을 차치 흔들 그 뒤에 오는 전사자들이 지금 4만에서 5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사자들의 가족들 그 나중에 그 후폭풍 전쟁이 끝나면 분명히 그게 대두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방송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있는 푸틴이 지금 이 보도를 절제해서 그렇지 러시아도 불만이 한둘이 아니고 힘든 게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튀어나옵니다. 그것에 감당할 거냐. 또 우크라이나 역시 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 한들 지금 현재 국토에 거의 2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지금 다 초토화가 됐는데 그 복구하는데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고 복구하는 시간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이 걸린다는 것이 이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냐? 한마디로 이거 승자가 없는 게임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끼어들었던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 이 2년간의 대립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서 뻗었던 이 우방들이 지금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독일의 전개 구조가 거의 다 수출입니다. 수출은 천연 자원, 가스 그런 것들 수급이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왜? 러시아에서 쓰는 가스 양이 전체 유럽 가스 양의 55%를 독일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노스트림이 그게 한 달에 끝도 없이 심심하면 한두 번씩 고장으로 안 그러면 정비로 이게 밸브를 잠가버리니 독일이 이게 미치고 펄떡 너무 쌈에 끼어들었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독일이라고 지금. 근데 첫 번에 사람들이 걱정하기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걱정하기는 식량을 걱정했었어. 첫 번에는 이 겨울철이요. 그 다음에 뭐 저 가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미국은, 독일은. 왜 독일은 그게 문제가 아니냐? 독일이 전체 경제 중화공업에 필요한 게 원자재와 가스란다. 천연가스와 원자재인데 이 공급원이 다 러시아라는 문제죠. 러시아. 근데 독일권이 그 경제가 침몰하는데 그 독일뿐만이 아니라 독일 경제권에 그 있는 나라들이 또 문제인 겁니다. 독일 경제권에 있는 나라들이 다 중화학공업이야. 티타늄, 파트리움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오는데 거의 원자재를 러시아에서 원자재와 가스를 러시아에 들여오는데 그게 지금 뭐 티타늄, 팔라듐 그런 것들이 막히고 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을 중심으로 동서간에 독일 경제권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동쪽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니아 그 모든 나라의 독일 경제권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걔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게 IT 뭐 자동차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수출 수입의 플랫폼이야. 네덜란드에서 모든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거기 중심에 독일이 있는데 독일이 가스와 천연 그 재료 같은 것들로 몸살을 앓으니까 똑같이 원자재 수급이나 유통의 인프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힘든 거라고 얘들이. 이 독일권 경제권의 그 수출 물량이 1년 수출이 2,460억 유로입니다. 우리나라도 320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현재 독일권의 경제권에서 그 제일 큰 교역 파트너가 러시아와 짝을 이룬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급도 안 되지, 수출에 대한 유통 구조가 인프라가 망가지지. 그래서 그게 무너져 버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유럽권의 경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2015년 이후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덜란드는 2015년 이전보다 5배, 스위스가 12배, 폴란드가 5.5배, 헝가리가 6배, 체코가 10배, 슬로바니아는 무려 21배의 교역량이 늘어났어. 2015년 이후로 2021년까지. 근데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답니다. 다 망가져 버렸어. 왜? 원자재 수급도 안 되고 가스 뭐 시도 때도 없이 잠궈 버리니까 이게 다 망가져 버린 거야. 한마디로 해서 유라시아 횡단 열차의 그 공동의 경제 창출의 그 꿈을 이루는 그 유럽권의 경제 부흥 그 자체 꿈이 아주 아작이 난 거야. 그게. 모스크바를 통해서 중국 베이징에 같이 갔던 유라시아 횡단 열차 그 공동 부흥의 공동 창출 경제 부흥이 아주 꿈이 무너져 버린 거지. 이게 무너져 버림으로써 이거 오래가면 1차 전쟁에 실패한 독일이 3차 경제 3차 전쟁까지 이게 패배하면서 독일의 침몰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까지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안 해야 되고 않겠지만은 지금 독일이 그런 게 있습니다. 왜? 한 달에 9달러를 내고 전국을 돌 수 있는 그 공동 그 대중교통 그 티켓이 지금 불편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근면 전략이 매세. 근데 그것도 왜 힘드는 것처럼 올 겨울에 에너지를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독일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로 일본과 똑같이 패전국이면서도 유럽 전체적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경제 구조 자체가 수입을 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지금 모든 제재의 중심에 독일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싸게 만들었다가 그냥 박 터진 건데
이 길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독일의 지금 진짜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되냐? 1991년도로 처음으로 독일이 작년에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10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근데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점점 이 가스 공급이라든가 원자재 수급이 나빠질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1, 2차 대전을 패한 독일이 또 3차 우크라이나 대전 3차 경제 대전까지 펼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래서 올 겨울을 지나는 독일의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또 뭐 정책이 나오겠지만 그러기를 바라고 부디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재산 형성이나 인격이 문제가 없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